스르프 타임즈 2023년 9월 28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연휴 첫날입니다. 휘영청 밝은 보름달을 볼 수 있는 명절이기도 하네요. 스르프 타임즈는 계속됩니다. 제이미 다이먼, 미국인들은 중국을 10피트의 거대 국가로 생각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면서 지정학적 긴장이 세계 경제의 가장 큰 위협이라고 경고. 클로이 테일러 포춘지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JP 모건 최고 경영자는 지정학적 긴장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에서 가장 큰 위협이 되고 있지만 그는 중국이 일부 미국인들이 믿는 것처럼 미국의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2006년부터 미국 최대 은행을 이끌고 있는 다이먼 총재는 전쟁의 인도적 역량이 정책 이반자들이 고려해야 할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말하면서도 전쟁의 결과는 자유민주주의 세계의 미래에도 중요하다고 경고했다. 이런 보도네요. 거기서 중국은 시피트의 거인이 아니다. 그동안에 미국이 미중 전쟁을 일으키면서 했는데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것은 이미 중국한테 이겼다 하는 자신감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1인당 GDP는 8만 달러이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식량물, 에너지를 모두 가지고 있으며 자유로운 기업과 자유라는 믿을 수 없는 이점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는 미국은 솔직히 그 고립주의를 하더라도 미국 내에 있는 모든 그 환경이 자급자족할 수 있는 경제를 모두 이루었습니다. 천연가스, 세일가스 나오죠. 물, 미시시피강 이런 걸 통해서 물도 충분하고 그 다음에 뭐 인구도 충분하고 내수 시장도 지하자원 등 여러 가지 그 무역을 안 하더라도 충분히 살 수 있는 나라라고 지정학자 피터 자이아는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뉴스가 나오는 것을 보면은 시진핑이 에이펙 회의에 오라는 뜻으로 들리기도 합니다. 어, 뭐그 와라 이런 뜻 같기도 해요. 그래서 니폰 방송에서는 시진핑이 고립무원의 에이펙에 참석해야 한다. 중국의 경제적 사정이라는 제목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중위 왕이 외교부장 시진핑 국가주석의 에이펙 정상회의 참석에 포함 이렇게 표현이 돼 있고 에이펙에서는 고립무원 상태가 될 중국 경제 관련해서 좋은 이야기를 하고 국내 경제를 회복시키고 싶다. 이런 표현이 나왔다는 거고요. 시진핑이 나라를 비울 위험이 되는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다카하시라는 그 사람이 공산권의 경우는 밖에 나오는 중에 정변이 있으면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말도 있을지도 모른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계속 방위 장관이나 외무 대신을 그만두게 하는 것은 역시 뭔가 부자연스럽고 그렇다는 얘기죠. 거기다가 이것은 어저께 소개한 거지만은 이 미국인들이 경제적으로 단거를 겪고 있다며 고객들에게 위기를 줄이고 금리가 7%에 이를 것에 대비하라. 이런 또 발언도 한 것 같습니다. 그 전날 포춘지가 또 소개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단고라는 말을 언뜻 우리가 잘 이용 안 하는 거기 때문에 원어를 찾아보니까 슈거 하이 그 아주 그 단 거 요런 거에 좀그 우리가 이 미국인들이 단 거에 현재 미쳐서는 안 되고 쓴맛을 볼 각오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정부 적자의 심화 이런 걸 얘기하고 어디로 미국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기준 금리가 5.5%지만은 이분은 7%까지 각오할 생각을 해라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자동차 노동조합의 피켓 대열에 합류하지 말았어야 하는 이유, 시카고 트리폰 편집위원회의 기사인데요. 우리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화요일 미시간에서 자동차 노동자 연합 피켓 대열에 합류하게 된 배경에 대한 정치적 추론을 이해한다. 미시간주는 이전 선거에서와 마찬가지로 차기 대선에서도 핵심 경합주가 될 것이며 민주당은 지지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미국 대통령이 피켓줄을 설 때 가장 큰 문제는 미국 경제를 위해 양측에 타협하라고 말할 수 있는 정직한 중개인의 역할을 수행할 능력을 잃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노조의 말하자면 그 현장에 그 파업 현장에 가서는 안 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 같아요. 노조가 요구하는 것은 4년 계약 기간에 걸쳐 약 40%의 임금 인상, 민간 부분에서 극소수의 미군들이 가지고 있는 소위 확정연금의 반환, 그리고 자동차 회사들의 비용을 폭발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주 4일 근무제를 요구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본질적으로 그 자동차 노조 회원들이 4일 동안 일을 하지만 5일 동안 보수를 받을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꼭 이런 걸 보면은 우리나라가 이 노조 그 운동은 미국 애들한테 가르친 것 같죠? 그런 느낌 같은 느낌이 오네요. 자동차 그 완성차 메이커 빅3는 합의하는 것이 자신들을 비경쟁적으로 만들고 특히 높은 개발 비용이 드는 정부가 의무화한 전기차로의 전환에 타격을 줄 것이라고 말한다. 이렇게 또 그 우려를 얘기하고 있고요. 완성차 메이커나 그 사용자 측의 어떤 이 정치적인 어떤 견해 이런 거와도 맞닥뜨려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백악관 브리핑 룸에서 마련된 연단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었고 이루어져야 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계산법조차 확실치 않다. 아, 많은 미국인들은 대통령이 더 많은 독립성과 균형을 유지하기를 바란다. 이런 입장인데 이번에 그 바이든 대통령의 노조 현장 방문은 아무래도 그 패착 같은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이것은 노조 현장을 찾아간 바이든 대통령의 사진입니다. 민주당이 미국 쪽에서는 이제 진보 정당이라고 돼 있긴 하죠. 그죠? 네. 중국은 지금 얼마나 많은 빈집을 가지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웰 다니엘 포춘지인데 오늘 그 포춘지 인용이 많네요. 아, 많이들 얘기 나왔죠. 유령 도시 이런 얘기 있는데 통계가 중국은 좀 부정확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통계 조작을 했다는 얘기가 나왔지만은 통계 조작은 분식회계다. 중국 주식회사에 이런 얘기고 그 분식회계를 한 나라는 그 주식회사는 상장 폐지해야 된다. 그러니까 정권이 폐지돼야 된다. 그러니까 다른 정권이 들어서야 된다. 뭐 이런 얘기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한국의 경우 중국은 독재 정권이니까 안 돼갔죠. 그런데 모르죠. 그런데 비유적으로 이 매우 다른 숫자를 제시하는데 전문가마다 현재의 빈집의 수가 아마 30억 인구를 충분히 집어넣을 수 있는 현재 그런 빈집이 많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 리서치 팀의 그 얘기에 따르면은 어, 중국의 주택담보대출 잔액만 GDP의 31%에 달하며 우리나라는 그 부동산 이 그 가계 자산
전국 가계자산의 50%가 부동산에 보유되어 있다. 그런데 어저께 뉴스에 우리나라는 64%라고 합니다. 중국보다 더하고 거기다가 GDP의 그 가계 부채가 아니 가계 그 부동산 가치가 GDP의 3배나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기 때문에 한국이 부동산에 뭔가 그 큰 사건이 터지면은 더 위험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가요. 부동산 매매가 급감하는 가운데 중국 주택 시장의 고통은 올해만 들어서도 계속되고 있다. 이런 얘기고요. 수년간의 과잉 건설로 중국이 고령자가 합쳐져 주택 시장을 재고로 포화시키고 이 말이 와 닿습니다. 제가 어저께도 주택 시장, 아파트 이런 부동산에 대해서도 재고 관리로 생각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데 뭔가 이 생각하는 방향이 이 포춘지 기자의 표현도 아니, 포춘지 기자의 표현이 아니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리서치 팀의 견해도 저와 같은 견해가 있구나 하는 이런 동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게 매우 기쁘기도 합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중기적으로 중국 경제의 성장 동력으로서 부동산 부분을 대체할 것이 무엇인지 핵심적인 의문으로 남는다.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 중국이 과연 무엇으로 경제를 돌릴 거냐 하는 얘기죠. 참그 이 반면 교사로 삼아야 될 그런 것 같습니다. 9월 27일 스르프 타임즈는 재고관리 측면으로 접근할 것을 한국 국토부를 향해서 저는 표현을 했고요. 지역별 수요에 공급 대처하지 않으면 품절 및 악성 재고가 동시에 발생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뭐 주택이 부족한 지역도 있을 수 있고 주택이 남아 돌아가는 지역이 생길 수도 있고 뭐 이런 등등인데 이제 한국의 특수한 경우가 그런 거겠죠. 이 서울 경인 지방의 인구의 50% 이상이 산다는 거. 그래서 뭐 공급이 계속 그 부족하다. 이런 거기 때문에 주택을 270만 호를 임기 내까지 다 완성을 하겠다 하는데 그게 과연 270만 호가 수요에 맞는 공급 정책인지는 아직 그 의문수를 좀 둬봐야 된다. 왜냐하면은 한국에서 주택 매물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다는 얘기도 있고요. 어, 그 비싸게 좀 팔라고 노력을 하고 뭐 일부는 가격이 다시 올랐다 하는 것들이 그 담보 대출이 그 다시 형성이 되면서 시중에 돈이 돌아가니까 한국은행은 또 그런 걸 우려해서 통화 안정 증거까지 지금 발행하는 그런 상황으로 되어 있죠. 뉴스를 하다 보니까 타임즈를 편집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그 주변 정보들이 모아져서 판단하게 되는 그런 생각도 들어가게 되네요. 그래서 올바른 어떤 그 적합한 판단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미 국무부 북 유엔 일반 토의 주장 부정직 외교 자기네들은 외교에 전념해서 외교적으로 풀려고 그러는데 저건 북한이 부정직한 발언을 했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한반도 긴장 한미에 돌린 북 주장을 반박했다 국무부가. 북한 김대사라는 이렇게 생긴 사람이 뭐인데 조선반도 지역 정세가 오늘과 같이 위험천만한 상황에 이르된 것은 힘의 과신에 빠져 패권 야욕을 기어이 실현하려는 미국에 있지만 친미 굴종과 동족 대결의 환장에 민족의 머리 위에 핵전쟁 참화를 몰아오고 있는 현 대한민국 집권 세력에 응당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미국 국무부가 한반도 및 인근 지역 긴장의 책임을 한미에 돌린 북한의 유한 일반 토의 주장을 정면글에서 반박했다는 얘기고요. 국무부 대변인은 한국 및 일본과 오랫동안 해온 양자, 삼자 군사 훈련은
순전히 방어적 성격이며 영내 안보를 보존하고 군사태세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을 했다. 어쨌든 이 평화를 지키려면은 그 전쟁에 대한 대비는 해야 된다는 것은 뭐 일반 상식적인 얘기인데, 북한은 자기네들은 핵 개발을 하면서도 그게 그 비대칭 전략이라고 그러죠. 그런 경제가 여러 가지 그 군수 산업을 돌릴 만큼 안 되니까 핵 쪽으로 그 선택을 해가지고 지금 계속해 나가고 있는 것은 뭐 이해는 돼요. 장래들이 생존하기 위해서 방법은 그 방법뿐이 없다. 이렇게 지금 생존하기 위해서 북한의 그 판단에 대해서는 이해는 저는 합니다. 어,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이 전례 없는 수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상황에도 우리는 외교에 전념한다라고 라며, 하지만 북한은 외교적 관여에 관심이 있다는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대화할 생각은 안 하고 그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하면은 너희들 어떡하겠니?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어느 쪽이 먼저 압도적인 힘으로 상대의 정권을 끝낼 수 있을지, 제목이 이제 무릎 전입 강령의 뉴스 제목이 나오네요. 격렬한 남북 정상의 위협 맞지? 폰진 이루라고 언론인 코리아 편집장의 그 내용입니다. 상대적으로 이런 사진을 거기서 그 편집을 했네요. 김정은이가 뭔가 긴장한이나 화난 얼굴을 하고 있는 입장이고, 또 윤석열 대통령은 뭐 여유 있는 그런 얼굴로 비교를 해놨네요. 적대 관계에 있어서도 교정 상태에 이르지 않는 나라의 지도자가 상대를 향해서 정권을 끝내 라는 아귀다툼을 벌이는 것은 아마 조선반도의 남북 지도자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발 건너뛴 남해다라는 얘기지, 일본 측 발언은 어떤 코리아 보고서라는 그 언론인이지만은, 한편 북한의 김정은으로 말할 것 같으면 윤 대통령보다 1년 빨리 한국 정권의 종말을 언급했었다. 지들이 먼저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지난달도 로켓포탄 생산 공장 등 주요 군수공장 시찰 때 압도적인 군사력과 확고한 준비태세를 철저히 갖춤으로써 적이 굳이 무력을 사용할 생각을 못하게 하고, 만약 온다면 반드시 괴멸시켜야 한다고 동행한 군 수뇌부들에게 경문을 보냈다. 요 얘기는 남한이 치고 올라올 수 있다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 같이 제는 해석이 됩니다. 우리 국가의 정권 정식을 입에 올리는 미국과 대한민국의 군부 깡패 집단에 다시 엄중히 경고한다라고, 요것은 그 군 지도자가 얘기한 내용입니다. 현재 북한에서는 26일 소집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9차 회의가 개최 중인 것으로 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참고적으로 미국 쪽의 지도를 가지고 왔는데요. 참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 서울과 평양은 뭐 멀지만 가까운 데 있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휴전선 그 비무장지대로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은 한국은 좀 서울은 너무 가깝죠. 근데 이제 북쪽도 개발이 되고 있고 영종도도 가깝고 여기 김포 쪽 여기 휴전선이 여기 그 저기 한강 그 중간으로 해가지고 이게 실질적인 휴전선이란 말이죠. 매우 우리는 그 전선 근처에 한국 그 서울 사람들은 살고 있다. 경인 지방에서도 요즘에 북쪽에서도 많이 그 도시 개발들이 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이런 상황들은 한국에 살면서도 그만큼 그 국가에 대한 안전에 대해서 생각을 하니까 북쪽에도 그렇게 그 부동산 내지는 그런 게 좀 개발되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니까 어, 뭐 국군의 날에 이 동영상으로 소개된 거라는데요. 핵무기급 미사일 현무 5 지하 100m 벙커도 파괴. 전에도 이런 게 됐지만은 개발됐는지 5라고 그러면은 현무 1부터 시작했으면 이제는 꽤 그 파괴력이 꽤 커졌다 하는 그런 것을 박성우 기자 조선비즈를 통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현무라는 게 우리 그 고구려 이 벽화 이런 데 나오는 뭐 거기에 나오는 거죠. 현무라고 북방 물 얼음 겨울을 상징하는 사방신인 현무에서 따왔다. 현무라는 게 이런 얘기네요. 현재 현무 5는 개발과 시험 발사가 모두 완료된 것으로 알려졌다. 생산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맡아 올해 말부터 연간 최대 70여 발을 생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게 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어저께 제가 좀 했던 건데 조금 약간 그 별의 위치를 좀 변경을 해가지고요. 이 천문에 맞게끔 그 천문의 뜻이 이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려고 그러면은 어떻게 될 거냐? 요게 이제 밑에서부터 그렸던 건데 이제 제가 위로 올렸어요. 그러면은 이제 요 가운데가 그 서울이었거든요. 그러면은 사실 여기까지 요렇게까지만 올라간 것은 한국의 수도를 그 평양으로 옮겨볼 수도 있지 않겠냐. 한국의 수도를. 한국이 결국은 한반도 통일한다는 그런 희망사항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돼야만이 이 북두칠성과 그 큰 검자리 이 일곱 개의 별, 이게 이제 이 북극성을 찾는 요것이 이제 얼추 이 맞아 떨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천문에 의한 미래 예측이 되겠죠. 다시 북으로 만주로 올라가라는 천명의 미래가 있다라고 저는 어, 엉뚱하게 또 신박하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날씨도 기후변화로 더워지니까. 원고 전원을 미나마타평 인정, 구제 누락한 나라 등의 배상 명령, 특별법 대상 밖에서도 이환, 오사카 지방법원 해가지고 이게 보니까는 이게 어디서나 미나마타라는 지역에서 생긴 병이라고 하는데 이게 수은 중독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어딘가 큐슈 지방의 구마모토와 가고시마 두 현의 미나마타만과 니가타현 아가노 강에서 메틸수은에 오염된 생선을 먹은 주민이 발병한 신경질환, 손발의 감각장애나 청력장애 등의 증상이 발생한다. 나라는 1974년에 시행한 공해건강피해보상법에 따라 3,000명을 인정했다. 2009년에는 인정 환자를 구제하기 때문에 일시금 등을 지급했다. 미나마타병 특별조치법이 시행되었다 했는데 이번에 그 다른 지역에서도 승소를 해가지고 지불해라 이렇게 돼 있는데요. 어, 여기 뭐 이거 구마모토 현인 것 같습니다.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사실은 그 원전 폐수 처리수라고 요즘 하고 있는데 일본에서는 이거 외에도 그 산업이 하면서 이 공해병이 많이 나왔죠. 제일 유명한 게 또 이따이 병이라는 건데 우리가 그 직장 생활 할 때도 그런 것을 좀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그 구리광산에서 나오는 폐수의 영향으로 또 그런 병이 있었다고 그러죠. 기시다 총리는 지속적인 임금 인상의 감세로 답을 하는 것으로
국내 투자도 지원 성장 환원 신자본주의 회의라고 시사통신 보도입니다. 기시다가 추진하는 경제 정책을 자기는 신자본주의라고 표현을 했는데, 어쨌든 그 일본이 이제 잃어버린 30년을 끝내고 좀 더 경제 성장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건데, 임금 인상시켜주고 물가도 좀 올라가지만은 그것이 이제 그 경제 성장, GDP 성장에는 도움이 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감세로 기업들한테 지원을 하겠다. 이런 얘기의 뉴스 같습니다. 시간보다 귀한 가치는 없다. 참 제목은 맞는 거예요, 진짜. 그런데 이제 그 언뜻 알게 된 그 이 스피커 스튜디오라는 유튜버가 있는데, 이렇게 제 생각에는 혼자 사는 여자 같기도 해요. 미국에서 이민 1세인지 2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뭐 1번부터 10번까지 자기가 시간을 모아서 그 활동하는 그런 걸 전문적인 그 간호사 일을 하면서도 이 유튜브 방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좀 해보고 싶네요. 저 같은 늑다리 입장에서 남는 게 시간밖에 없는 늑다리의 삶이 오면 어떻게 변해 있을지 궁금해진다. 아직은 독신인 것 같은데 애 키우면서 유튜브 하는 그 한국 그 미국에 사는 한국인 그 여성분도 유튜브를 본 적이 있습니다. 애 키우는 과정 이런 것도 또 하고 있죠. 사람마다 틀리지만은 어, 참 뭐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사람들이 있겠죠. 그래서 선택과 집중이라는 말 위에는 딱이나 생각나는 말은 없네요. 이 동영상을 보고서 이 밑에가 좀 비었지만은 그 우연히 본 그 저는 그 뭐 영화 그 유튜버가 소개하는 것들을 시간 나면은 시간이 남는 게 시간뿐이 없으니까 저 같은 경우는 고요한 아침의 여왕이라고 해서 그리 이런 영화가 있는데 어, 어머니한테도 그 버림받고 그다음에 뭐 이래 가지고 아버지한테 그이성 이런 걸 당했던 그런 그 어린 시절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그런 입장에서 어떻게 남편을 만나서 애를 낳는데 이 또 남편은 이제 미국인인데 완전 건달이 돼가지고 꼭 이런 영화를 보면 여자가 왜 그렇게 힘들게 사는지. 하지만 이 영화 속에서는 어머니의 강인함과 모성애를 담아내는 그런 영화였다. 그런데 이렇게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진짜 그 어떤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면은 이 그 갈 데 없는 그 이 딸과 이 여자 주인공을 받아줘서 일을 하게 하고 자기 가게에 이런 그 착한 또 미국인도 있는 그런 영화를 보게 됐습니다. 자, 이것도 영화인데 영국 영화입니다. 보편적 복지냐 선택 복지냐 이런 얘기가 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영화이기도 합니다. 그, 이, 심장에 질병이 생겨가지고, 직장을 그만두게 돼서, 질병 무슨 자금을 받고 생계를 유지하는 주인공인데, 어쩌다가 이 건강이 좋아지고 뭐 그러면은, 에, 좋아졌는데도 그걸 숨기고 계속 그 질병 자금을 받고 하는 사람들이 그 많은 모양이죠.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뭐, 뭐라죠? 허위 환자들 이런 사람들도 많지만은 착하고 정직한 분들이 거리에 나와 앉더군요. 사람이 자존심을 잃으면 다 잃은 거요. 라고 이건 주인공의 얘기하고, 그래서 그게 이 질병보험금이 안 나오게 돼가지고 항의하는, 항소하는 그런 과정에서 굶어 죽기 전에 항고일 배정을 요구한다. 이런 거를 말하자면은 공무원 해당 그 공무원 건물에 시위를 합니다.
훈방으로 나오긴 했지만은, 그리고 또 상담 전화에 구린 대기음도 바꾸라 뭐 이런 표현도 밑에 있습니다. 그는 결국 질병수당 심사위를 받아 그가 좀 도와주었던 외벌이로 아이 둘과 생계를 이어가는 처자가 동행을 해줍니다. 영화 속에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물건도 그 가게에서 그 훔쳤던 그런 여자고, 애들하고 애가 둘이나 딸려 있더라고요. 그런 여자였는데, 그리고 또 솔직히 몸도 팔았던 경험이 있고, 그것을 이런 여자지만은 그러나 화장실에서 심장마비로 결국은 심사를 다시 받질 못하고 화장실에서 죽습니다. 그 혼자 사는 그 애 두 딸린 처자는 가난한 장례식장에서 조문객들에게 정부가 너무 빨리 죽음으로 이끌었다고 하면서 추도사에서 다니엘의 글을 읽는 것으로 대신합니다. 그 죽은 다니엘은 난 묵묵히 책임을 다해 떳떳하게 살았었습니다. 나는 개가 아니라 인간입니다. 뭔가 정부의 그 복지 정책이 던져주는 그 이 복지금이 개한테 던져주는 내가 먹이는 아니다. 내가 개가 아니다. 나를 너무 무시했다. 인간의 그 자존심을 잃게 만드는 그런 복잡한 절차. 신청에 의해서 심사를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그 공무원한테 어떻게 해서든지 그 공무원들이 심사를 하는 이 권한을 갖게 되는데, 이런 복지를 한다 그러면은, 그래서 제가 사회주의 이런 걸 싫어하는 거예요. 공평하게 한다는 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런 게 문제죠. 그래서 이 유튜버도 이런 표현을 합니다. 평등과 공정이라는 두 가치가 아주 현실적으로 충돌하는 모습을 영화는 보여준다. 모든 이에게 같은 기회, 같은 복지가 옳은지, 차별화된 복지가 옳은지, 요거는 이제 뭐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만은, 애 두 딸린 그 이 젊은 처자를 도와주는 혼자, 마누라가 일찍 돌아가고 이 밑에는 그 이 애가 없던 그런 노인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그 석사 학위를 받는 제 음, 학교 동창놈이 나한테 그 나이 먹어서 공부를 뭐 석사 학위를 받겠다고 해서 공부했던 놈인데, 나한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어느 날 보편복지가 괜찮은 거야, 아니면 선택복지를 해야 되는 거야. 강남에서 꽤나 그 비싼 집에 사는 친구 놈이에요. 뱅커 출신이고. 그런데 그때 뭐 이런 거 저 많이 생각을 안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도 잘 모르지만은 그게 그 이 상황에 따라서 틀린 거 아니냐, 상황에 따라서 어떤 그 어떤 복지냐에 따라서 틀린 거 아니냐, 이렇게 했는데, 제가 예를 들어 보면은, 제가 나이가 들어서 정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뭔 신청서라는 말에 저는 옛날부터 거부감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기초연금이라면 보편복지로 신청에 의한 지급이 아니라 나이가 되면 주는 성격이 되어야 하는, 되어야 진정한 복지 아니냐. 무슨 신청을 해서 그거를 심사를 해서 승인이 떨어져야 주는 그따위 거는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난 못할 못 갔다. 딱 한 번 떨어지고, 지들이 하라서 했는데, 그리고 왜 떨어뜨리냐 이거야. 음, 당신은 살만하다 이 얘기거든요. 근데 왜? 그러니까 법이라는 게, 자기는 공무원들은 그러니까 나이가 되면 무조건 메일을 보내는 모양이에요. 해가지고 신청해라 신청해라, 지들 그 일거리 만드는 거지. 그리고 심사해야 또 시간 보내고, 그리고 떨어뜨리고. 아주 인간, 이게 다니엘이라는 사람의 입장을 보니까 아주 딱 맞아떨어져요.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말이 기초연금이라고 했으면은 그건 나이가 되면은 무조건 줘라. 그 75세에 있는 사람이 갚으라 하더라도 그냥 줘라. 아, 그러면은 그것을 혼납하겠다라고 나오겠지. 예, 그렇게 하는 게 나지, 무슨 쓸데없는 행정력을 낭비하면서 메일을 보내고 또 신청서를 받고 일거리들을 만들어내요. 자기네들 일거리를. 그런 게 있죠. 그런 데에 대한 그 전문적인 책도 있습니다. 어, 자기네들 일자리를 계속 만들어내서 일거리를 만드는 거.
이런 것도 이제 공무원 세계가 문제가 있는 것도 있죠. 그래서 저는 더 젊었을 때 저는 이 구매도 해봤지만은 그 납품하는 사람들의 역지사지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또 그 조직 내에서도 공장을 돌리고 뭐 하려 그러면은 그 자재들이 필요한데 그 자재 현장에 가서 보니까 그 자재 신청서, 자재 그 불출 신청서라는 양식으로 그걸 작성해서 자재과에서 물건을 내주는 그런 걸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이런 개똥 같은 경우가 있냐. 자, 자재과 입장에서는 봐라. 그 물건 가져가는 사람들이 고객 아니냐. 돈만 안 주고 가져가지. 사실은 그 사람 쓸 데가 있기 때문에 네 일거리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현장 그 생산 현장에 가서 이거 오래된 그 일본식 그 폐해 같은 그런 거니까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당연히 그 자재를 요구할 권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최소한의 서류는 있으니까 자재 요구서로 양식을 바꾸세요. 그때 귀찮아요. 뭐 그래서 제가 스스로 본사에다가 자재 요구서로 양식을 바꿔가지고 승인을 받아서 바꾼 적이 있습니다. 제 사고방식이 젊었을 때도 그렇습니다. 아, 공무원들도 주인이 누구냐를 잘 생각해야 돼요.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면은 고객이 누구냐? 자기가 주인 맞잖아요. 그럼 고객이 누구예요? 국민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말은 국민이 주인이라고 하면서 그따식으로 하면은 되겠느냐? 이런 얘기를 또 좀 드리고 싶네요. 이 대목에서 좀 시간이 오래 끌었습니다. 1년에 전 세계 380억 판매, 다림질 필요 없는 한국 셔츠, 납기 달성을 위해 비싼 항공으로 바이오 실내. 자, 이 셔츠를 팔아먹는데 보통 선적으로 하는데 납기가 느려지니까 이 그 중견기업인 그 덕양무역이라는 김기상 대표는 항공운송으로 고객의 신뢰를 쌓다. 이 점을 좀 인상 깊게 남기기 위해서 비용이 항공운송 비용이 좀 들더라도 그 중량쯤이 아니니까 충분히 마진이 어떻다 하더라도 낱개를 맞추면서 계속 물량 확보를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성공하는 거죠. 어떤 기술력도 중요한 거지만은 이런 이 딜리버리, 이 자재 관리를 통해 가지고 고객한테 납품할 때까지 이런 그 관리에서 물류비도 아끼지 않고 판단되면은 그 하는 거. 결국은 뭐 중국 공장도 좀 비싸졌으니까 지금 미얀마에서 도박을 걸었는데 이게 미얀마가 아직까지는 이 인건비가 싸가지고 의료업은 아직 버틸 수 있는 것 같지만 미얀마가 미국인들도 미국에서 여행 금지 지역으로 되어 있긴 하지만은 동남아의 그 인력이 현재로서는 그 섬유 산업의 그뭐 본거지식으로 바뀌어가고 있죠. 현실이 그렇게 되는 거죠. 미래 나노텍 2차 전지 소재로 성장 동력 확보, 미 진출 시동. LCD 광학 필름 국산화에서 3M 독점을 허물고 성장한 건 좋은데 이제 OLED가 나오면서 좀 사업이 힘들어 가지고 말하자면 기업 인수로 그 위기 극복을 해 나갔는데 그래서 이 미래 첨단 소재라는 그 자회사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포스코 픽처엠, 유미코와 에코프로 등의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것들이 양극재, 첨가제, 수산화, 리튬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든다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매우 커가지고 상장사 일곳인데 여기 상신전자라는 데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 수소나 리튬 가공에 이어서 욕심 버리고 있는데 정제도 하고 광산 등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할 계획이다. 이거 대기업도 하기 어려운 건데 이걸 하겠다? 참 그래서 관심 있게 됐네요.
수소나 리튬 외에 배터리 파우치 필링과 실리콘 음극재, 양극재, 건식 전극 공정 및 재료, 전구체, 양극재의 핵심 재료 사업 등에도 진출한다. 자, 2차 전지의 그 소재 쪽에 자기네들이 뛰어들겠다 이런 얘기인데 지금 뭐 대기업들도 뛰어들고 뭐 이런 그 전통적인 재련업 이런 데서도 하고 있는데 과연 중견기업으로서 성공할지 기추가 주목됩니다. 이재명 씨가 불구속 됐지만은 김지한 기자가 조선비즈에서 오늘 발표한 뉴스인데요. 10개 항목의 그 주요 혐의와 적용법 조항 뭐 이렇게 이제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한마디로 보면은 여기 그 기자는 쪼개기 휴원금 등 기소되면 더 늘 수도 있다. 9차례 기소 하루 3번 재판 원세훈 넘나 뭐 이런 표현도 했는데 제가 봐서는 그 성남시장 할 때부터 권력형 비리, 부패가 일어났는데 결국 부동산이라는 게 그게 테마라기보다도 돈 벌 수 있는 부정적으로 돈 벌 수 있는 그 분야가 바로 부동산이라는 거에 주목을 해야 되지 않겠냐. 지금 뭐 LH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철근 빼먹고 뭐 GS건설도 문제고 뭐 어쩌고 저쩌고 다 하는데 중국도 부동산이 그 문제고 부동산 건설을 통해 가지고 이 GDP가 올라간다 뭐 이런 것으로 이제 그 경제 발전의 그 견인차로 만들고 뭐 이렇게 됐는데 결국은 그런 제가 봐서는 이것은 부동산 비리 권력형 부동산 비리로 돈을 비자금을 모아서 정권 야망에 대한 그런 수였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왜 정치 후원금을 주는 사람들이 없어서 그랬나? 어쨌든 좌우간 지금 봐서는 그 유죄가 판정되기 전까지는 무죄다 하는 게 그 사법부의 뭐 선거 원칙이라지만 저는 분석하는 입장에서는 스루포스로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유죄 추정의 원칙을 가지고 접근합니다. 그리고 무죄를 증명해 봐라. 그래야 당신이 더 떳떳하게 될 것이다. 라고 저는 주장을 하겠습니다. 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